안녕하세요. 교양이 라디오 야야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음악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거장 중의 거장, 또 그 자체만으로도 음악계의 상징적인 존재, 루트비히 반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제가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는 작곡가 중 한 명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베토벤의 삶은 비극과 영광이 교차하는 한편, 또 베토벤이 창조한 음악은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을 불멸의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죠. 자, 그럼 베토벤의 생애와 그의 음악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770년 독일의 작은 도시 본에서 태어난 베토벤. 당시 유럽은 정치적 또 사회적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고, 베토벤은 그 속에서 자신의 예술적 소리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베토벤은 아버지의 강압적인 교육 속에서도 남다른 재능을 보여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베토벤의 아버지가 베토벤의 나이를 속이면서까지 베토벤을 제2의 모차르트로 만들기, 뭐 요런 프로젝트? 예, 굉장히 집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본투비 베토벤은 자신의 방식대로 음악을 탐구하며 성장했습니다. 본에서 베토벤에게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궁정 오르가니스트 네페였습니다. 네페는 베토벤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고 그에게 작곡과 음악적 깊이를 가르치며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네페의 지도로 인해서 베토벤은 어렸을 때부터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면서 작곡가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가 있었어요. 1792년 베토벤은 본을 떠나 오스트리아 빈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본에서 빈으로 갔어요. 이 빈이 당시 유럽 음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베토벤은 여기서 이 하이든과 같은 대가들과 교류를 좀 하면서 자신의 음악적인 어떤 세계를 확장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렇게 했죠, 결국에는. 아무튼 이 시기에 베토벤은 피아니스트로서의 명성을 쌓았고, 또 완전 띵곡, 피아노 소나타 B창, 그리고 교향곡 1번 등을 작곡하면서 작곡가로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B창이 표제의 프랑스어로 파테티크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게 원래 뜻은 비장한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곡 같은 경우도 이 일본식 발음에 따른 오역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뜻은 비장이에요. 근데 이게 비창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말이죠. 여러분은 베토벤이 이 피아노라는 악기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음악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베토벤의 피아노 작품들은 피아노의 음역을 확장시키기도 했고요. 또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또 열기도 했고, 또 피아노를 이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예술 도구로서 격상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베토벤이 피아노의 제왕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대에 리스트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이걸 더 업그레이드 시켜놓죠. 근데 이 리스트 이야기도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음악의 이 개인적인 감정과 개성을 담은 최초의 음악가로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요. 베토벤의 초기 작품들은 당시의 그 고전주의 음악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 베토벤만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음악적 시도가 곳곳에 엿보입니다. 이 개성이라는 것은 베토벤을 이전 시대 작곡가들과 차별화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베토벤이 음악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여겼던 최초의 작곡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곧 이 말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철학적, 감정적 메시지를 표현하고 전달하고자 했던 베토벤 덕분에 이 음악의 예술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요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베토벤은 청중과 음악과의 이 관계도 크게 변화를 시킨 음악가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베토벤은 공공연주회에서 연주를 한다던가 출판을 통해서 이 청중을 예술적 소통의 중요한 존재로 만들었고, 하여튼 이렇게 베토벤으로 인해서 이 음악의 소비 방식이 크게 바뀌게 됐어요. 하지만 베토벤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청력 상실이었죠. 1802년 베토벤은 귀가 점점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자신의 감정을 담은 유서를 작성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창작이라는 것에 대한 열정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가 물론 그에게는 위기였겠지만 또 동시에 베토벤을 한층 더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03년 베토벤은 그의 걸작 중 하나인 교향곡 3번 영웅을 발표했습니다. 이 스토리도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영웅이라는 작품은 처음에는 베토벤이 나폴레옹한테 헌정할 의도로 쓴 곡이었어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베토벤이. 그래서 이 원래 계획을 취소하고 자신의 이상을 담아내게 되죠. 이 베토벤이 나폴레옹한테 왜 좀 화가 났던 거냐면 베토벤은 처음에는 이 나폴레옹을 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실현하는 어떤 혁명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존경했어요. 뭔가 나폴레옹이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자신의 위치에 올랐고 또 유럽의 전통적인 군주제를 타파하려는 모습이랄까?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베토벤은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뭔가 영웅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 베토벤이 자신의 교향곡 3번을 나폴레옹에게 헌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를 선언하고 또 뭔가 베토벤은 나폴레옹의 군주제가 아닌 평등과 자유의 상징일 거다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황제가 됐다는 거는 뭔가 베토벤의 어떤 이상을 배신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권력을 남용하는 전제 군주로 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베토벤은 이 곡의 헌정 계획을 취소하고 나폴레옹의 이름을 지운 뒤에 교향곡 제목을 영웅이라고
이라고 이렇게 바꾸게 된 거예요. 아무튼간에 이 영웅 교향곡은 음악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면서 또 이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작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토벤 중기 작품들은 그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자, 드디어 나옵니다. 교향곡 5번 운명, 그리고 교향곡 6번 전원은 그의 독창적인 음악 언어와 인간적 감정을 표현한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죠. 이 운명 교향곡은 특히 운명이 이 문을 두드린다 라는 아주 강렬한 주제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띠디디디 쫙쫙쫙쫙. 여러분의 마음도 울리고 계신가요? 네. 베토벤의 음악 세계는 그가 만년으로 접어들수록 더욱 심오해졌습니다. 베토벤은 최초로 교향곡의 합창을 결합한 작곡가로 교향곡 9번 합창을 통해 그 음악적 정점에 도달하게 되죠. 자, 이 작품은 또 베토벤의 음악적 정점이자 또 인류애와 평화를 기리는 위대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죠. 자, 이때 사용된 시가 실러의 환희의 송가라는 시였는데요. 그렇게 베토벤은 음악과 인간 정신의 위대한 조화를 표현했습니다. 이 9번 교향곡 하면 또 많이 언급되는 스토리가 하나 있죠. 베토벤이 이 곡이 초연될 때 이미 청력을 거의 완전히 잃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휘를 맡았지만 청중의 반응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연주가 끝난 후에도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쳐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 한 소프라노 가수가 베토벤의 손을 돌려서 관객들의 환호를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이 장면은 베토벤 이야기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감동의 순간으로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베토벤은 살아있는 동안에 9개의 교향곡을 남겼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피아노 소나타, 또 현악 4중주, 협주곡 등을 작곡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월광, 열정, 그리고 마지막 작품 중 하나인 피아노 소나타 32번까지 베토벤의 음악은 한계를 넘어선 예술적 깊이를 보여줍니다. 1827년 베토벤은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지난 시간에 다뤘던 슈베르트를 비롯한 세계의 음악가들, 또 음악 애호가들이 아주 많이 슬퍼했어요. 베토벤의 음악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고, 또 베토벤은 단순한 음악가를 넘어서 인간 정신의 위대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토벤이라는 거장의 삶과 그의 음악 세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토벤의 작품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위대한 음악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토벤의 생애와 그의 음악에 대해 전해드린 야야킴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